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삶의 질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받을 수 있는가. 제주 섬에 사는 우리가 위중한 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KBS 제주가 신년기획에서 상급 종합병원에 주목했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이 상급 종합병원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보건정책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제주도의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영식 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유일의 국립대학병원 운영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송병철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의료 공공성을 현장에서 실현한 노동자들의 구심점이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양현준 제주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 지역 중증 응급의료 체계 치매 환자 실태 그리고 최근에는 상급 종합병원까지 취재를 이어오고 있는 KBS 제주 의료 분야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 강인희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송병철 원장님께 먼저 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KBS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번에 이해하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상급 종합병원 이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종합병원은 이 법적으로 정해진 진료과가 개설이 되면 허가가 나는 게 일반 종합병원이고요. 반면에 전국에 일반 종합병원이 한 36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의료의 질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등을 다 종합을 해서 평가를 해서 경쟁을 해서 선정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데 전국의 360개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45개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대1의 경쟁률을 뚫었을 때만 선정이 되는 게 상급종합병원인데 실제로 국가가 이제 보증하는 의료의 최고의 이제 수준에 있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병원 중에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자, 양영식 의원께서도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 뭐 이건 동의하시죠? 예,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요. 다행히 이번 그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제주가 이제 상급병원이 그 필요성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이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3차 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도 도내 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이 핵심 과제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증 질환 환자에게 질 높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에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양현준 지부장께서는 그 현장에서 또는 의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상급종합병원이 저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제대병원 이렇게 저가 있는 이렇게 제대병원 보더라도 날이 갈수록 다양한 질환을 가진 복합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케어하기 위해서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그 인력 그리고 다양한 처치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앞으로 인구 구성으로 보았을 때도 실제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서 그만큼의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맞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붙일 것은 실제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은 정부가 제주도에 대해서 좀 상급종합병원을 어떻게든 세울 계획이 미리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논의가 더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송 원장님께서 혹시 덧붙일 필요성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곳이란 조사를 하는데 제주도는 비교적 전국에서는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고 있는데 네 가지 큰 어떤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보건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 인프라가 얼만큼 잘 구축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보건의료의 어떤 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적정한 인력은 확보돼 있는지,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갖춰져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한데 사실 제주도는 이런 상급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제 도민들이 이제 어떤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의료의 외부 유출이 꽤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6%의 의료 유출이 있는 반면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약 어떤 보고에서는 40% 정도까지도 지금 서울로 유출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주도의 이제 의료 인프라 약한 상황에서
의료의 이제 효율성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깐 제가 판 하나 보내드리면 제주 지역은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 특히 이제 병상수 확보가 전국 평균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한 10만 명당 전국에는 약 14병실 정도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7병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50%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경상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대형병원에 단순 질환이라든가 경증 환자가 입원을 많이 해버리면 결국 응급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주 지역에도 타 지역처럼 상급 종합병원이 생겨서 전문 응급 중증 질환은 가급적이면 상급 종합병원은 대학병원 치료를 하고 반면에 이제 일반 질환이나 경증 환자들은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일반 종합병원을 했을 때 현재보다는 훨씬 의료의 어떤 전달 체제라든가 시스템이 개편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지역과 비슷한 그런 의료 전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토론하실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살기 좋은 곳인 건 분명한데 그 평가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인희 기자, 그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제주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방금 전 이 송병철 원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병상 부족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중환자실 병상 부족 실태를 취재할 당시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중환자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응급실에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마음을 졸였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자료를 보면 이 제주에서 중환자실 이 부족, 병상 부족으로 병원 간 이 환자를 이송한 건수가 한 해에 100건을 넘더라고요. 실제 진짜 환자들이 길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같은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뭐 병상 부족, 의료 인력 부족 복합적이었습니다. 또 원정 진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 통계를 보면 한 해 제주에서 원정 진료비가 10만 명이 넘는 도민이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고 그 비용만도 2천억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 5년이면 10조 원인데요. 이 한 의료 전문가는 취재 과정에서 이 비용이면 진짜 좋은 큰 병원 하나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원정 진료 환자들을 취재 과정에서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 정말 힘든 고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까지.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하숙집까지 마련해야 되고 비행기 시간표를 맞추느라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너무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단순히 제주 지역에 이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나타난 문제다라고 원정 진료를 꼽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복합적인 문제, 의료 수준에 대한 불만족, 또 병원에서의 진료의 한계, 또 막연한 서울 큰 병원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요. 어쨌든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나타내는 심각한 문제들을 현장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중환자실 같은 게 사실 통계 내기가 쉬운 분야인 것 같아요. 뭐 그건 병원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원정 진료라는 건 사실 좀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통계인데 이게 사실 제주 지역에서 이 분야에 대해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그건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주도민이 제주도 외로 가서 얼마를 진료를 했느냐를 매년마다 인구, 환자 수, 그다음 진료 액수를 전부 다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합니다. 수도권에서 그럼 통계를 내는 거네요, 그럼. 예.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환자들 통계를 내는 거예요. 예, 제주도 지역 주민이 타 지역 가서 진료한 그런 거를. 근데 여기에 좀 말씀을 덧붙이자면 이런 전체적인 통계는 사실 그 건강보험공단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도민의 환자 중에 몇 명의 환자가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은 얼마인지가 나왔는데 이 서울로 가는 환자가 어떤 진료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서울을 가고 있고 어떤 병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또 서울로 가는 이유는 뭔지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 조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면 왜 상급 종합병원이 필요한지 논리를 개발하려면 우리가 왜 뭐 때문에 가는지에 대한 수치가 있어야 상대방도 설득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이 대안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만 있을 뿐이지 그 세부적인 실태 조사까지 아직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일반
종합병원 운영했을 때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그걸 우리 도민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이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3년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11개의 이 진료 이 권역별로 이 어떤 뭐 시설, 장비, 인력, 어떤 이 환자들이 어떤 그 서비스의 그 만족도 그리고 이제 교육 기능 등 한 3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상급 병원에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평가 하는 그 항목들이 거의 1등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환자 구성면에 있어서 이 중증 환자 그 비율이 이 44%가 이렇게 만점인데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한 뭐 40% 내외는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급병원이 이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년마다 이렇게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게 재지정될 수도 있겠지만 또 탈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증 진료 환자에 대한 어떤 진료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고난도 위중증 치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어떤 그 이 의료 체계를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다른 여타 병원, 일반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개 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야,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렵겠네요. 예. 제가 그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돼서 잠깐 30개 정도 굉장히 많은 항목인데 그걸 크게 나눠보면 4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어떻게 되냐면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암 그런 전문적인 또는 고난이 시술이나 시술을 많이 하느냐 일단 하나 큰 평가 예.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그런 시술이나 시술을 잘하느냐 그가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제 평가 항목인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매년마다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하는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평가를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질환을 다루는 의료 인력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가느냐.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공의 수련을 얼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고 또 하나는 매해마다 각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한테서 그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느냐를 따지는데 그 큰 4가지 항목에서 전부 1등을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급병원이 지정이 됐다는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의료에 진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급 종합병원이 일반 종합병원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으셨는데 그 강릉 아산병원의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여기가 지난해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그 인력과 장비, 환자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그 전과 달라진 점을 현장에서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인력 측면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된 후에 선천성 소아심장병 그리고 미세수술 치료 등 전문 의료진 10여 명을 새로 영입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진료 분야가 세분화될 수밖에 없고 또 장비와 시설 측면에서도 뭐 로봇 수술 센터와 또 AI로 폐암이랑 유방암을 찾아내는 영상 분석 체계도 마련을 했고 또 이 같은 변화가 당연히 이제 환자들의 분류로 이어지는데 암 수술 환자가 이 전보다 훨씬 증가해서 20%에 달하던 경증 환자 비율도 4%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 사례만 봐도 상급 종합병원이 되면 뭐가 달라질지라는 물음표에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유형의 30개 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는다. 그럼 제주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현재 있습니까? 저희 병원은 100%는 아니고요. 거의 한 97% 정도는 거의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3%만 채우면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의료 질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1등을 받고 있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딸립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기준을 다 충족한다고 해서 지정을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런 질문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강릉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걸 갖췄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된 건지 지정이 되니까 그렇게 충원이 된 건지 또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충족이 돼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대1의 경쟁을 뚫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일반 종합병원인 경우는 8대1 경쟁률이고 전국의 대학병원이 한 100개쯤 되거든요. 근데 상급종합병원은 45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경우에도 2대1 경쟁률을 뚫어야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주 지역 현실로 봤을 경우에 제주 지역 종합병원 중에 상급종합병원 지정받을 때 가장 취약한 점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닌가요, 원장님? 중증 환자 비율이 지금 제대병원이 한 34%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 등급이 예전보다 이제 많이 올라서 지금 만점이 이제 44%거든요. 만점이 44%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30% 이상이 기본 그 이상에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34%는 다른 어떤 서울의 대병원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양희 원장 비장이 맞는데요. 저 일단 지부장님 먼저 말씀 듣고 가죠. 네. 실제로 저는 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지금의 그 현실은 경쟁을 통해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좀 약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파악하지 않으면 이게 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은 원래 그 동의생활 권역에 반드시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는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종합병원의 역할도 분명해지고 특히 그에 따라서 의원의 역할도 같이 생기는 것인데 실제로 저는 이 문제가 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그 확실한 생활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단지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정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주도민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제주 지역의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정부는 그렇게 중요하게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진료 권역별로 이렇게 상급종합병원 티오를 정하고 거기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는 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동안 정부는 제주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제주 지역 도민한테 어떻게 좋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고 무한하지 않은 한정된 보건인력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도민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100만 명이라 하는 기준 자체가 약간 많이 허구적이고 특히나 봤을 때 요새 육지는 다 KTX 타고 다 서울을 많이 빨려가서 가는 모습이거든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지점이 상급종합병원이 전 정말 필요하다는데 실제로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고령화 시대에 실제로는 병원에 다니는 기간이 정말 길어요. 그래도 처음에 병 하나를 시작했다가 2개, 3개 복합질환을 갖고 병원 다니게 되면 실제로는 이걸 전문적으로 토탈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좀 기본적인 케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걸림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중증 전문 질환 환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제주도는 인구가 10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 발생률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할 때 좀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질적인 측면, 즉 의료의 질평가에서는 적어도 제주도에 있는 2개 병원은 대부분이 질평가에서 상당 부분을 1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크게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게 큰 적정한 의료 인력의 수급의 문제인데 제주도의 의과대학, 제주도의학교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40명인데 40명밖에 되지 않는데 최소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견 의과대학 학생 정원 수는 80명입니다. 80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미용, 피부 이런 성형 말고 이런 이제 중증 전문지를 할 수 있는 전문이 생기는데 제주 지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의료 인력 수급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 의과대 학생이 60명 또는 타 지역들은 80명 정도는 있어야 이런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가능하고
저희가 또 하나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의료기관이 서울 지역에 있는 일부 상급종합병원 수준, 아니 비서울 지역, 서울은 빼도록 상급병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중증 전문 질환 비율을 높이더라도 예를 들면 2021년 저희 제주대학병원의 이제 중증 전문 질환이 33.8%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 병원이 32.6%였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안정권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 정도는 돼야 저희가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3.8%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서울 권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부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의 별도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고는 당분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45곳이나 있는데 왜 제주도에 한 곳도 없을까?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주가 지금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묶어놨는데 제주도가 서울하고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주 권역을 별도로 떼자 뭐 이런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네. 주장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대선에 사실 중요한 이슈로 나왔어요. 그 후보들이 한 기자님 정리해 주실까요? 그 후보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죠. 핵심 공약으로. 예, 맞습니다. 저희 KBS 취재진이 이 4명의 후보에게 그 질의를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그다음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모두 이 제주 지역 상급 종합병원의 필요성 그리고 권역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고 강한 의지까지 이제 보였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주의 상급 종합병원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는 했는데 저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공식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스스로 발표한 핵심 공약에도 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헛고에 그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청와대 권력보다 행정부 권력이 더 세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실제로는 그 전에 그 메르스 때부터 그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공공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코로나가 들어온 지 이렇게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저는 그 새로 생긴 공공병원은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실제로 아까 저는 그 말씀이 실제로는 저는 대한민국이 실제로는 80년대 이후에 공공병원 확대하지 않는 정책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그 중간에 제주대학교 병원 생긴 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한데 실제로는 말은 그러한데 실제로 그 정부 관료 그 어디선가 있는 공공병원이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기 위해서 좀 선도적인 조치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건 좀 약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해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실은 아까 그런 법적인 거나 이렇게 정확한 설명은 이렇게 병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그 현재 대한민국의 좀 그 보건의료 제도의 핵심은 그 단일 보험자예요. 그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그 단일 보험자가 있고 그거와 연계되는 다양한 병원들이 있는 그래서 그런 병원끼리 실제로는 경쟁해가는 이런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병원의 주 수입과 보건의료의 이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 건강보험 수가, 지침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건강보험 모습에서 보면 또 종합병원은 약 300베드가 안 되던가 이게 실제로는 300베드가 약간 안 되게 많이 짓죠. 딱 그만큼이 건강보험에서 하는 보통 종합병원이 표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 지향이 있는 분들은 또 다양한 진료과가 있으면 그만큼 병상도 그 같이 필요한 약 800배에서 1000베드 이상으로 갖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현재 건강보험 체계상의 우리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병원에 대한 규정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라 하면 실제로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의료전달 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갖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그 경쟁이 떠미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제주도가 정말 소외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고민입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담당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로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 권역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 관련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이 권역 분리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때도 제주는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분리 대상이 제주는 아니었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은 제주가 아직 역시 100만을 넘지 않고 있고 인구가 경제 규모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 종합병원의 취지를 되새긴다면 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종합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취지를 볼 때 한 번 더 좀 취지를 되새기고 제주의 논리를 강희 기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할게요. 이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그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건 뭐 주지 사실이고, 이런 그 전제 조건에 이렇게 부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제주권이 인구가 좀 부족해서 어떤 그 규모의 경제 이런 측면에서 이 따로 분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이 스스로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이제 서울 인구가 이제 960만 명인데 서울에 지정이 된 곳이 이제 14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가 이제 150만 명인데 거기 2곳이나 됐어요. 그럼 스스로 이렇게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규칙을 어기고 있고, 더욱이 우리 제주도민이 서울의 상급병원에 이렇게 가려면 이 의료 접근성이 2시간 이내의 그 병원이어야 되는데 과연 2시간 이내로 이 접근이 가능한가? 최소 뭐 4시간, 5시간 이상이 돼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이제 기상악화로 해서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떤 그 기본적인 건강권, 그리고 이제 뭐 의료권,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심각하게 이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제주 같은 경우는 이 관광객이 이제 1,500만 명이 이상이 된다는 점이랑 우리 그 제주도라는 이 섬이라는 특수성이랑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을 했을 때 이 제주권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은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 특히 이 부분은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마무리해 주시죠. 자, 이게 당위성에 대해서 뭐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현실성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2020년 말 이제 상급종합병원 지정할 때 항상 보건복지부에 왜 제주도는 일기티 오냐 물어보면 인구 100만이 안 된다는 걸 가장 큰 논리로 세웠었거든요. 근데 2020년 말에 이제 상급종합병원 지정일 때 강원 지역이 처음으로 하나에다 2개가 됐습니다. 스스로 그 논리를 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강원 지역이 하나에서 2개 된 게 우리로서도 상당히 유리한 이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50만 명의 2곳이라는 얘기는 75만 명 한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 인구가 안타깝지만 70만 명. 뭐 그래도 좀 기준은 모자랍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스스로 깼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거기에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걸 공약으로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본인들의 주요 공약으로 핵심 공약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권역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지정됩니까? 저는 최초로 우리 제주의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이제 지정이 되려면 어떤 이 병원이랑 그리고 그 행정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랑 이 도민들이 힘을 모아야 이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도민들이 그 지역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전문 기술과 의료 인력 그 확충이 최우선 과제인데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종합병원에 있어서의 그 파일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 파일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병원 측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도해서 하겠지만 이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자체가 적극적인 이런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민들이 건강권 확보와 그리고 어떤 이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자체에게 있거든요. 지방자치에게. 그래서 이 파일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행정 그리고 이제 이 병원, 도민 그리고 의회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를 위한 거버넌스라든가 원탁 회의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어떤 위원회 형태로 지원 조직을 만들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도 그 현장에서 의료 전문가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 좋은 병원 하나만 만들면 오히려 현재의 의료 체계가 완전 망가질 수 있다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 준비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제주도와 도내 모든 1, 2차 병원들이 서로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고 이거 자체를 제주도가 이끌어서 이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공통적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체계를 만들면 이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이런 게 따라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상급 종합병원 하나 좋은 병원 제주에 생겼다라고 하면 오히려 쏠림 현상, 그다음 의료비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까 제 말씀에 정말 그 동의하고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현재 구조에서 이렇게 국립대병원 및 대학병원들 이렇게 사립대병원은 이렇게 교육부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타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의료전달 체계가 잘 안 잡혔을까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상당히 현실에서 큰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 등은 교육부 관리 소속에 있고 나머지 기타 병원은 이렇게 지방론 포함해서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관리 감독 받고 있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 제주대학교 병원은 그 중앙부처 소속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제주도 및 이렇게 서귀포도는 그 제주도의 출자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잘 이렇게 장벽이 높은 것이어서 실제로 저는 우리 제주도가 실제로 도 2의 등에서 아니면 도가 나서서 실제로 제 작게는 제주 지역 공공병원 협의회 좀 더 크게는 그 제주 지역 그 보건의료 무슨 틀로 해가지고 이런 장벽이 있더라도 이것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곳에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뭐라도 이렇게 가동해 나가야만이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종합병원은 이렇게 그에 맞추어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동네한테 좋을 것입니다. 지금 제 질문은 권역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지정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세 분은 제주도에 대해서 주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주도가 주도가 돼서 병원 간의 진료 정보 체계라든지 뭐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공공보건 협의회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세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까 좀 전에 제대병원 일단 정원 늘리는 문제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되면은 현재로서 만약 지원하면 제주도에서 지원 자격이 되는 병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중증 전문 질환의 환자가 얼만큼 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의료질 평가하고 의료질 평가는 문제 없고요. 현재 지금 제 사기 지정 기준은 전문 질환이 30%를 넘어야 되는데 다음번 2023년 12월에 지정할 때는 35%로 올라갑니다. 그 기준이. 근데 지금 제지작병이 33.8%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대 기준이 있고 상대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기준은 최소한 전문 질환은 30% 또는 30%를 넘어야 되고 경증 단순 질환은 10%를 넘어야 되고 아마 다음번에는 경증 질환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 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최소한 그 절대 기준을 반드시 맞춰야 되고 그다음 절대 기준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상대 기준은 내부 경쟁이거든요. 내부 경쟁이기 때문에 TO가 되면 지금은 안 되지만 2023년에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3년이요. 네. 다음에 이번에 다음 지정할 때. TO가 나왔을 때. 근데 권역 문제 해결되면 사실 뭐 제주도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대 평가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절대 평가가 문제인데 절대 기준을 중증 환자 비율이 35%를 넘겨야 된다. 근데 현재는 가장 높은 제주대학병원이 33.8이다. 네. 그럼 어떻게 늘려야 됩니까? 뭐 없는 환자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 소위 말하는 국가 필수 의료 인력이라는 게 있는데 뭐 중증, 응급, 고위험 산모,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중에 서울로 가는 소위 말하는 중증환들이 서울로 가는 환자들을 제주도에서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서울로 가지 않게 지금도 응급실 내원했을 때 서울로 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고급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정 진료로 나가시는 환자분들을 어떻게 도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예. 체계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원정 진료의 진료비 총액수가 한 16.7%였는데 암 같은 경우는 지금 40% 넘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제주도에서 제주도민들이 믿고 치료할 수 있게 하냐 그런 게 핵심입니다. 그럼 결국 이 토론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실태조사, 원정의료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주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제가 환자 입장이라고 했을 경우에 제대병원에서 가서 받을래, 한라병원 받을래, 아니면 서울대학병원 받을래라고 했을 경우에 환자의 선택권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 가고 싶단 말이죠.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안이 이게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병원에 대한 이 선호도가 좀 있는데 이 수도권에 이제 그 원래 그 원정 이 진료가 이렇게 늘면서 오죽하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소위 이제 빅5 병원 인근에 그 환자방이라는 그 시설까지 등장을 하겠습니까? 이 수도권에 그 의료 자원이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희 현상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분명 이 제주가 이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좀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상급병원이 지역에 있어서의 그 거점병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해준다라면 분명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지역병원에 가졌던 어떤 그 편견이라든가 이 불신이 간격이 이제 좁혀지면서 여기에 유출이 되는 이런 비용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도민 전체의 그 의료비 가운데 있어서도 한 10% 이내만 이렇게 돼도 큰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여기에 유출을 이렇게 전혀 막을 수는 없다고 좀 생각이 돼요. 과거에는 국가 단위의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병원이 환자를 얼마큼 잘 치료하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의 적정성 평가라 그래가지고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시술, 수술, 치료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 1등급부터 5등까지. 저는 그게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서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병원이든 제주에 있는 병원이든 위암에 대한 치료를 똑같이 1등을 받는 말이죠. 그러면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비록 제주도에 있는 병원이 브랜드 가치는 낮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도민들이 믿을 수 있고 실제 적정성 평가 첫 해에 서울에 있는 빅3 병원 하나 병원이 2등을 받았습니다. 네. 지방에 있는 병원도 1등을 받을 때. 이름만 있을 뿐 실제 내용은 다를 수도 그렇기 있다. 때문에 저는 말씀이죠.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적정성 평가가 굉장히 어떤 의료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하기가. 네. 또 지정 후에 이 상급 종합병원 이 역할까지 약간 생각해 볼 수 있게 질문을 주셨는데 상급 종합병원이 생기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더니 3년에 한 번씩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재등급을 재지정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테고 그러면 또 계속 이 의료 수준의 질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이 강릉 아산병원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이 상급으로 지정된 후에 암 수술 환자가 100여 건이 늘었고 또 항암 치료도 1000건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정 후에 얼마나 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어느 병원을 선택할래라는 이 좀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상급종합병원 하나 생긴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상급병 종합병원 도입과 함께 이 제주도 내 의료 체계를 도대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이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실 이 종합병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강희 기자님께서 이제 그 강릉 아산병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번 지난 21년도 이렇게 그 제4기 상급종합병원이 이렇게 지정이 될 때 이제 강릉 아산병원이 이제 새로 진입을 했는데 이 눈여겨 볼 것이 이제 강릉 아산병원이 아직도 의료 소외 지역으로서 말할 수 있는 영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제주에 있어서의 그 의료 환경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을 이렇게 지정을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이 좀 벤처마킹도 해볼 필요가 있는 병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 지역에 있어서의 그 의료 생태계가 지금 그 균형이 이미 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증 그 외래 진료 이 환자가 이 도내에 이 큰 병원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이 급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할 이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그 이 어떤 이 뭐 간단한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은 좀 가까운 어떤 동네 병원에 먼저 가보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1차에서부터 이렇게 3차까지 이렇게 분류된 의료 전달 체계가 단순히 어떤 그 질병이 그 단계를 놓고 이렇게 분류한 것은 아니고 어떤 한정된 그 의료 자원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3차 의료기관인 이 상급종합병원이 이 제주에 이렇게 생김으로써 어떤 그 지역에 있어서의 의료 생태계가 안정을 찾아올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의료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어떤 병원 간에 있어서의 그 과도한 과잉 그 경쟁이 방지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비 이런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다음. 예. 실제 그 저는 상급종합병원이 이렇게 몇 기가 필요하냐고 하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저는 몇 개 이런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왜 필요하고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눈여겨 볼 거는 실제로 지금에 있는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내온 평가와 방식이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착시하는 상이 있는데,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실제로 이렇게 뭐지, 3기, 그 지난번기에 그 중증도가 있는 환자의 최소 기준이 21%였거든요. 그 지금 30%? 실제로 뭐냐 하면 중증 환자의 기준은 그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실제 무슨 말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실제로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 가면서 중증 환자들의 비율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중증 환자들의 비율이 커지면 병원은 당연히 대형화, 세분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는 그래서 약간 저는 이게 정부가 실제는 지역에서 앞으로 다가올 인구 고령화 시대에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그 지역에 사는 도민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따져보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네. 약간 좀 말씀드리면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예, 실제로 그 의료전달 체계에서 우리 병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4차 병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4차 병원, 1차, 2차, 3차는 그 지역권이죠. 보통 4차 병원은 그 한 나라에서 보통 보기 힘든 그 정말 희귀 질환, 특수 질환을 보는 병원이 국가에서 하나 두 개 있는 걸 4차 병원이 합니다. 이런 식의 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은데 아마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은 아마 따로 나중에 주제를 잡아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20초 정도씩 마무리 발언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자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제주도가 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출범 20주년 또 특별자치도 출범 16년을 맞았는데요. 이 성장과 개발에 좀 방점을 두다 보니 도민의 건강권은 너무 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자신이 사는 곳에서 좀 지킬 수 있도록 병원들은 물론이고 제주도 그리고 도민 사회의 진짜 고민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인 것 같고요. 저희 언론에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영식 의원님. 예, 우리 인간은 이제 누구나 이제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건강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제주에 그 장수마을로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제주가 인구 대비 이제 전국 최고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제주가 이 청정 환경에다가
우리 도민들이 어떤 마음까지 다 이렇게 어질고 이렇게 청정한데 단지 이제 의료만이 이렇게 상당히 좀 우리 도민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급병원이 빨리 우리 제주에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못 받았던 그 의료 혜택을 도민들한테 빨리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진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 30년 전에 제주가 의료의 불모지일 때 과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제주도에 대학병원이 생기고 상급적 종합병원이 생길 수 있는 거를 꿈을 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저는 이제는 가능하다는 상황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열리는데 제주 지역 의료기관 책임자로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꼭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현준 지부장님. 네, 저는 지금 이 논의가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을 다들 바라는 마음으로 그 좋은 병원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이라 하는 데서 좀 말씀드리면 병원은 이렇게 건물이 있고 장비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제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폭설이 와도 큰 태풍이 와도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출근을 합니다. 폭설이 와서 버스가 안 다닐 것 같으면 전날 와서 잠을 자고 아침 일 시작하죠. 병원에는 1년 365일 맞이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담이자 진담으로 그 전쟁이 일어나도 병원은 돌아갑니다. 병원 노동자는 출근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이렇게 병원 노동자가 그 안에 있고 또 좋은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잔뼈가 굵은 거기서 노동자분들이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KBS 제주가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라는 의제를 던졌고 대선 후보들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보다 좋은 의료시설의 확충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상급 종합병원 한 곳을 지정받는다고 해서 제주 의료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차기 정부의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제주 지역 차원에서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준비와 노력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